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상명리학을. 실전, 형상명리학 실전반, 명리 해석의 상담. 네, 이제 여러분들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자고요. 자, 정화 형상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정화 형상을 들면 이것이 별빛인지 달빛인지 가로등이든지 촛불이든지 아니면 후레쉬든지 여러 가지 불이 있단 말이죠. 전기불이든지 무슨 불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것을 끌고 나가면 돼요. 자, 66년생 11월 13일인데 여자분이에요. 자, 운은 5대 운이고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오, 개사, 임진 이렇게 흘러요. 명조는 병호, 기해, 정해, 신축 이렇게 돼 있는데 8자 글자가. 자, 뭘 어떻게 볼 것인가? 뭐를 어떻게 볼 것인가? 딱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물 위에 떠 있는 달, 이런 예, 야, 형상의 느낌. 예,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환경에서 어떤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환경은 어디라 그랬어요? 월지. 예, 월지라 그랬죠. 네. 월지를 딱 명조가 오게 되면 최초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환경에 내가 쓰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려면 월지궁을 봐라. 월지궁을 봐라. 월지궁을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 그 월지궁에서 내가 쓰임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행이 태극이 이루어진 것을 봐야 된다. 목화토금수. 예. 네 번째는 뭐냐? 어떤 게 많고 어떤 오행이 적은가. 그것을 오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물리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원소란 말이죠. 어떤 원소, 정화의 원소와 기토의 원소가 만나면 무슨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기준점을 잡으려면 월지의 그 환경을 잡는데 거기에서 일간이 나의 중심점이니까 정화가 무슨 역할을 해서 어떤 것을 끌고 가는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 6가지를 머리에 두고 상담자가 딱 와서 앉게 되면 첫 번에 물어야 된단 말이죠. 혹시 뭐뭐뭐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요. 그 묻는 것이 상담의 첫 번째란 말이죠. 첫 번째. 그거를 안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심리와 겉의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돼요. 예, 꼭 물어봐야 된다. 왜? 상담은 방문하는 사람과 나와 대화로 이 얘기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심리와 겉심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우리는 옆에서 무슨 역할? 카운셀링 하는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인생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우가 돼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결정을 하시되 요렇게 결정되면 이런 흉이 나오고 요렇게 결정되면 길이 나오니까 선생님 보시고 선택해서 하십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형상명리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상대편에게 내가 본 이 사주의 8글자를 글로 써주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면 처방전 있죠? 명리도 형상명리학은 처방전이 있다. 그것이 없으면 있잖아요. 명리학의 그 상담자가 아니에요. 처방전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처방전을 쓰자 우리는. 그 얘기입니다.
자, 처방전을 쓰려면 사주를 먼저 봐야 되죠. 사주를 먼저 보는데 우리는 뭘 보라? 환경을 봐라. 환경을 보는데 1차, 2차 이렇게 인생의 파트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엄마에서 생산된 사람이므로 월지를 봐야 된다. 월지, 환경을 봐야 된다. 환경을 봐라, 환경.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은 기해라고 하는 환경이잖아요. 네. 기해하고 조상이 병호니까 기해라고 하는 환경은 무슨 환경이에요? 겨울의 환경이란 말이죠. 겨울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이라고 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이 공간.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의 공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겨울의 공간에 와 있는데 이 공간의 쓰임새가 어떠한 것이고 어떤 환경인지 보려면 여 밑에 있는 해수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시간들을 보면 돼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해, 무, 갑, 임이라고 하는 물건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시간의 인자예요. 이 천간이니까 천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라든가 물건, 육체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이 공간이 뭐를 하려고 하는 공간이냐면 겨울철의 공간이니까 무슨 공간이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새싹을 뿌리 내리고 싶어 하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 겨울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뿌리를 내리거나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그렇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어디 준비하는 기간? 봄을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아, 겨울이니까 이 사람은 봄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봄을 준비하고 그러한 그 겨울에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오행상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이게요? 수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수는 우리가 물질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물이죠. 물이란 말이죠. 그 물 중에서도 해수는 무슨 물이에요? 바닷물이고 요거는 작은 물이니까 민물이에요. 민물. 그죠? 자, 이 명조에서 이 사람의 환경은 해수에 관련돼서 간목을 키우려고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그 바다에서 정화는 우리가 뭘로 본다 그랬어요? 달이든가 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촛불이든가 아니면 뭐 가로등불이라든가 그렇죠. 손전등 뭐 이렇게 비치는 의사의 입에 비춰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자, 바다에서 이것이 별빛이 떠 있으니까 뭘 같이 보여요? 바다에서 뭔가 배라든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뭘로 보여요, 이게? 등대로 보인다, 이게. 등대. 자, 등대 역할은 뭘 합니까? 뭔가 안내하기도 하고 뭐 지도하고 지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등대라고 하는 것은 배가 출입하거나 왔다 갔다 할 때에 사고가 나지 말고 잘 싣고 왔다 갔다 하는 표시죠. 네. 그 등대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로 보이죠. 네.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별빛이고
등대고 표식이고 하니까 뭐를 타인에게 자기의 불빛을 보여주고 비춰주고 가르쳐주고 뭐 하기 때문에 뭘 이끌어 나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별빛은? 맞아요. 그리고 뭔가 희생 예,精있어요. 희생이고 바다로 표현한다면 그 반짝거리는 등대요. 이걸 사회로 가져오게 된다면 목표 지향점이 그 바다에 있는 뭐 감목을 해초를 길러서 그 해초를 잘 살아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형상들이겠죠.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 같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바닷물에 번쩍번쩍해서 해주려면 이건 선구자가 되겠죠. 네. 지도자가 되겠죠. 종교인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명리도 되죠. 네. 하여튼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거 하기 때문에 정치도 되겠죠. 철학적인. 네, 철학적인 거 되겠죠. 왜? 이 달빛이고 별빛이고 가로등불은 뭔가를 선도하기 때문에 명리, 철학, 종교, 풍수, 뭐 주역 뭐 이런 거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인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쭉 있다고요. 그런데 그 촛불 별빛이 뭐와 병화하고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자, 촛불, 가로등,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언제 켜져야? 밤에 켜져야 돼. 밤에 켜져야 되는데 보니까 밤이에요, 아니에요? 해, 자, 축 이건 어두운 밤이니까 어둠에. 그럼 이 정화가 쓸모가 많죠. 잘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 라인에 가게 되면 병오라고 하는 것이 떠 있어. 이건 뭐예요? 한여름의 태양이. 한여름의 태양이기 때문에 여기 병오와 정해가 만나게 되면 누가 손해 보겠어요? 정해가 손해 본다고. 태양이 뜨거나 달이 뜨면 둘 중에 태양이 빛나지 달빛이 빛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고 진리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병오하고 정화하고 하니까 자기가 이건 1등이고 이건 2등급이겠죠. 네. 자기의 시절을 가지고 있지만 저 바다에 있을 때는 자기가 1등이지만 일로 오게 되면 자기가 2등에 불과해. 2등. 안 보여서 본인이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이제 풀어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본인은 별과 같다. 본인은 별과 같다. 이 감명지를 써줘야 되는 게 뭐 때문에 써준다고요? 처방전식으로 나가요. 형상명리학은 처방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몇 마디 하고 상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서부터 60세까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끔 설계도를 드리는 거고 처방전을 드리는 거고 내비게이션에 칩을 드리는 거란 말이지. 이 말이. 이게 형상명리학의 특징이에요. 자 보자고요. 본인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별빛과 같다. 그죠? 네. 별빛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이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빛나요. 그죠? 별빛은 밤하늘에 빛나고 아름답다. 아름답잖아요. 별빛을 보면.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별빛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고 얘기를 이렇게. 그건 왜 그러냐? 여기 써놨어. 내가 아예. 여러분들 말로만 하면 안 돼서 써놨어요. 아예. 일간천간의 정화가 빛나고 있다. 그런데 병화가
떠올라 나의 빛을 흐르게 하고 있다. 정화는 이상세계를 의미하고 병화는 현실세계를 의미한다. 왜 정화는 이상세계예요? 밤에는 생각이 밤이니까 이 밤. 밤이고 이건 태양은 지금 떠 있는 거니까. 미쳐서 아, 눈에 다 보이는 거. 그렇죠. 현실세계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게 전체 본인이라 했죠. 이게 네. 전체 8자가 다 본인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인자가 정과 병이 만나게 되면 정의 원소와 병의 원소가 만나면 이거는 뭘 조장한다고? 갈등을 조장한다. 갈등. 다시 말한다면 사회 현상으로 한다면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내가 어두우니까 다른 것을 해봐야지 하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야. 이게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부족한 거를 찾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의 그거가 이게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명리학 처방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든지 해외를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보세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하늘에는 뭐만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달이 있든지 해가 있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를 시차를 멀리 보내면 여기에는 달이 있든지 태양이 있든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병정이 떠 있으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외를 가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해요. 예. 왜 공부를 유학을 가는 건 알겠죠? 하늘의 태양과 그걸 멀리 보내야 되니까.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해라고 한 원인은 왜 그러겠어요? 해갑 정화하고 병화하고 가려야 하나가 나무 그러니까 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나무는 뭐예요? 나무로 가린단 말이야. 나무는 건축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거, 뭐 이런 거, 의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나무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 왔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얘기해야 된다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해수 속에 감목을 길러야 되죠. 터전이. 그러니까 뭘 하라고 이 사람은 외국 유학도 갔다 오면 좋고 오랫동안 대학원 공부를 해도 좋고 그렇게 해야 뭐가 갈등이 안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상담한 건데 이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원래 고귀하고 예술적인 정화는 예술적인 거야. 밤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고, 그죠? 또 가위를 이렇게 한 거고, 이걸 또 다시 얘기한다면 화로 뿌리고 초 뿌리고 이러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야. 아셨죠? 감성적인 거, 예. 영화는 좀 현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병화에 부딪히기 때문에 생활에서도 부딪힘이 많단 말이죠. 왜? 병정이 갈등을 하니까. 이상과 현실. 예. 이상과 현실의 갈등이 있다. 이 얘기예요. 별빛의 정화는 밤에 빛나고 태양인 병화는 낮에 빛나기 때문에 밤낮으로 바쁘다 이게. 낮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는 병정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24시간 뭘 할래래. 왜? 병화하고 정화가 떠 있으니까 태양과 달이 떠 있으니까 24시간이에요, 아니에요?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생각을 하려래. 뭘 해? 예. 끊임없이 해. 근데 그것을 가지고 식당으로 한다면 24시간 하는 건 뭐예요? 뭐 24시간 영업하는 뭐 음식점, 뭐 해장국집. 해장국집 뭐 식당을 하더라도 이 명저가 만약에 식당을 하더라도 낮에 24시간 하는 식당을 한다니까. 밥술 같이 파는데. 예, 24시간 뭐 체인점, 물류, 택배, 음식점 이런 걸 한다고. 왜? 하늘에 태양과 달이 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아시면
된다. 즉 예술의 세계와 현실의 재의 세계를 동시에 추구하며 살아간다. 현실 세계는 물질 세계란 말이에요. 예술 세계는 정신 세계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도 돼. 근데 현실은 있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요게 병화가 돈이 필요한 거고 정화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감정과 사상을 추구하는 거라 철학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마음의 양식. 예,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이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자고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써주고 이 사람이 을미대운에 와 있어요. 을미대운에 2002년에 나한테 2002년에 왔는데 을미대운이에요. 을미대운이니까 이 을미대운에는 미토가 일지에 이렇게 뭐가 돼요? 해묘미 월지 해수와 합하여 목으로 변경돼 정화에 의해 꽃을 피우는 시기라 배우고 가르치는 운이다. 왜? 을목에 정화가 이렇게 펴서 꽃으로 피는 것이다. 근데 그 꽃은 밝은 꽃이 아니고 어두운 꽃이야. 지금 그것을 다시 생각한다면 밝은 꽃이 아니고 어두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세계야. 예술의 정신적인 세계야. 네. 무슨 얘기죠? 알죠? 예? 자, 가르치는 운이다. 그래서 을미에서 갑오로 넘어가면 이 갑오에는 연간의 병화가 갑목 위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교단에 강이 간다. 갑목에 병화가 뜨게 되면 뭐라 했어요? 강당. 교단이나 강의나 가르치는 거나 이런 데라고 그랬죠? 큰 공간에서 주목받는. 그렇죠. 아, 이거 이제 뭐 많이 하네. 이 병화가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광채. 갑목 위에 이게 빛나니까 교단 위에. 교단이라는 건 뭐냐? 목이 교육이니까요. 이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빛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야, 쭉 나오는 게 뭘 해야 된다고 그래요?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여기에 가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야 돼. 혹시 그 강의하세요? 네, 이렇게 물었어요. 강의한대. 그러니까 이걸 써줘야죠. 계사운은 55세 계사운은 계사 임진이니까 이제 수에서 사진으로 가기 때문에 대운에는 이상과 현실의 고민이 해소되면 한 가지로 일관하는 삶을 살게 된다. 왜 일관하는 삶을 살까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이 사람의 환경으로 바뀌어준다고. 겨울의 인자로. 그죠? 비견겁조에서 일로 바뀌어준다고. 그래서 교육자의 일생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명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공부만 하면 좋은. 그렇죠. 이 명조는 공부를 해서 선생이 되든가 강단에 쓰든가 하면은 일생이 편안한 명조란 말이죠. 편안한 명조예요. 근데 예, 병호 연주가 병호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의 초년기에는 이건 초년기잖아요. 예, 초년기에는 나중에는 뭔가 앉아서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네. 이럴 때부터는 뭔가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공부를 많이 하시진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개치고 뭐하고. 이 사람이 늦게 공부를 하잖아요. 여기 써준 게. 응. 일찍 여기에 이 글자 말고 다른 글자가 있으면 일찍 앉아서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됐겠지. 처음부터.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시험을 봐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교수를 했을 텐데 네. 병오라고 하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병오는 뭐예요? 안에 있는 인자야? 밖에 있는 인자야? 밖에 있는 인자야. 이 사람이 정화의 인자를 가지고 나왔겠지만은 초년기는 이걸로 보는 거야. 했을 때 밖에 뛰어보는 예. 거. 병 오니까 해가 한창 있는데
방에 있겠어요? 없어요. 요게 요 라인이 7세서부터 15세까지 라인인데 안 한다고. 밖에서 가서 놀지. 응? 맞아. 그럴 것 같아서. 그렇죠?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 20살 넘어서 대학교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잘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편입하거나 부모가 시킨 대로 할 걸 이 얘기가 들어간다고. 부모는 뭐라 그래요? 공부해라. 해수 밑에 갑목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여기도 갑을 끌고 오고. 여기에는 뭘 끌고 올라래냐? 갑을 끌고 올라란단 말이에요. 이 해수에도 갑이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부를 해라 그랬는지 엄마 아버지는 야 공부를 해 너는 아주 그 잘 살아간다 공부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때쯤 공부를 해요 안 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요쯤 오게 되면 한 25세 35쯤 오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공부나 할 걸 부모가 시킨데. 그런데 운이 해자축으로 흘리잖아요. 이렇게 해자축으로 겨울로 흐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시대가 오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원을 가가지고 이 양반이 교단에 쓰는 거야. 전체 맥락은. 살려서. 예, 전공 살려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뭘 써줘야 돼? 이 운마다를 써줘야 된단 말이죠. 네. 예.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된가? 심리가. 정화는 별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확고하고 뚜렷해요. 네. 예? 연간의 병화이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 천상유효독존이며 나로 인하여 태양과 같은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거를 빛나게 해주게 하지 이게 밤이 자기가 못 빛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속에는 이 기질과 이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욱하고 뭐하는 성질은 있겠죠. 네, 심리란 말이죠. 시간에 신금이 연간의 병화 간합하여 수로 화하기 때문에 감정적이면서 냉정하면 차가운 성품이다. 병하고 신하고 이렇게 합을 해서 수로 변하니까 수는 평신합수, 수는 차가운 성질이 그런. 네. 그래서 감정적이면서도 냉정하며 차가운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심리는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맞다래요. 이 심리는. 월지 해수와 일지의 해수가 전관으로, 이 전관이죠? 관이 바른 남편을 뜻하며 바른 도덕생활 같은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적이고 확고한 실력과 가치관을 지닌 남편을 만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위에서 내가 빚을 내기 때문에 해수 위에, 바다 위에 가로등이나 바다 위에 뭐 등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남편 위에서 내가 정화가 빛나기 때문에 남편 위에 서야 하는 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게. 남편 보고 너는 해수는 어둡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심리로 보게 되면 해수 남편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은 내가 비춰줄 테니까 내가 비춰주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저렇게 네. 등대처럼 일로 네. 비쳤다가 저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 또. 불편하죠. 불편하죠. 남편이 부인을 먹여 살리고 넌 이렇게 하는 게 남자의 습성인데 이 집안에는 내가 당신한테 빚을 비출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죠. 사주에 목이 없어요, 이게. 네. 목이 없기 때문에 목을 간절히 원하겠죠. 네. 그렇죠? 없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 했으니까 목은 어진과 젊음, 청춘, 곱게 나가는 기질을 의미하며 피곤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는 걸 말하기도 한다. 고로 어진 마음과 젊은 청춘의 밝음과 너그러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질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명자다. 이렇게 써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써주는데 조금 더 여기에서 이유식을 먹인다 하면 본인은 늘 앉거나 서거나 자거나 뭐하거나 뭘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여기서 힌트. 또 그냥 나무와 관련된 물건을 하나씩.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뭔 공부를 많이 하라니까 뭘 들고 다니면 좋겠어요? 책을 들고 다니지, 책.
누구나 자나 먹나 뭐하나 책을 가지고 다니면 이 사람은 일이 잘 풀릴 일이 것 잘 풀릴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질문 예. 하나만 드려요. 예, 그 사주에 목이 없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 지지에 월지랑 일지에 어쨌든 숨어 있는 나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는 아니니까 예. 그 뭔가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야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삶에 뭔가 보람을 느끼는 그렇죠. 보람을 느껴요. 거죠. 그 보람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정화니까 얼마나 그 목을 가지고 후라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비치겠어요, 안 비치겠어요? 빛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사람은 부흥 강사처럼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 열광을 갖고 듣는다니까. 쪽집게 쪽집새 강사 정도 된다니까. 음. 왜? 이리저리 다 비춰본다니까. 에? 이리저리 다 비춰봐요. 이거 같은 팁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2년이다. 2년 어떻게 했느냐? 목이 없기 때문에 목이 많은 사람이 2년이에요. 이 사람은.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이 그러면 더 그런 그렇죠. 거고.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안 되면 자식이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네. 왜냐면 가족의 구성이 2년 따라 오기 때문에 그 2년으로 온다니까. 내 자신도 목이 있어야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교직이나 교수 겸임교수로 나가는 것이 좋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두머리가 되는 형국인이 반드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 왜? 갑갑해가지고 이게 정화가 그 갑목에 매달리는 것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2년이면 갑진년, 이 목이 와 있죠? 네. 목이 없으니까 목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소띠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병화를 끌고 와서 자기가 공간이라든가 자기가 거처하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띠, 66년 병호나 경술생은 인연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빛나는 공간이 아니고 빛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연이 아니란 말이죠. 2001년 신사년에는 남편과 떨어져 살 수 있다. 왜? 신사년이라고 하니까 사라고 하는 물질과 해라고 하는 물질이 뭘 해? 사해충해서 변동이 온다고. 이럴 때는 주말 부부식이나 또 집안에서 떨어져서 사는 일이나 해외 출장이나 뭐 하는 일이 발생돼요. 떨어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국 갈 기회가 있으면 가는 것이 좋다. 왜?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요. 아니 남편하고 가면 같이 가라 그러잖아요. 멀리 보내야 돼. 여기에선 한국에서는 병정의 시대고 남편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게 해소돼서 같이 있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하나의 그 공망 형상이 된다는 그런. 그렇죠. 예. 한국에서는 병정 갈등이지만 네. 밖에 나가서 외국으로 가게 되면 병정 갈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같이 가도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예. 2013년 계산년 남편과 사이가 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정화는 자기의 종교 촛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좋고 개사가 왔기 때문에 사해충 하니까 멀리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서 인연이니 재산이니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이니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내면은 이게 형상 명리학의 상담 실제 사례란 말이죠. 여러분도 상상을 하시고 이 인자와 이 인자가 만나면 어떻게 변하고 이 인자와 정화인자와 병화인자가 만나면 무슨 사회에서 현상이 나오는지 또 이 사람의 처음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월지공을 봐서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떤지 환경에서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상담의 이 감명지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처방전을.
그런 처방전이 꼭 있어야 형상 명리학의 실제 상담 사례가 된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